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황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일 전망인데요. 꽃가루 농도가 매우 높음까지 올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황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회사 나가시는 분도 또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낮 기온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낮 동안 조금 쌀쌀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황금 연휴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일인 부처님 오신 날에는 포항 24도로 조금 오르겠고요. 금요일인 어린이날에는 비 소식이 있어서 야외 활동 계획하고 계신다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동안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 발효 중인 상태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수분 섭취도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꽃가루가 참 말썽입니다. 요즘 소나무에서 꽃가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울진과 포항이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내 활동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18도, 영덕 20도, 포항 19도, 경주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오늘 맑겠고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18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중부 해상의 바다의 물결 2.5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는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이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영남권 표심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어제 포항을 찾아 원전 백지화와 영일만한 활성화를 공약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포항에서 유세를 갖고 다른 당 후보보다 60년 기득권 청산에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심 후보는 또 경북 동해안에 원전이 밀집해 비상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을 백지화하고 대신 해상 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에 있는 지금 신한울 1, 2호기 건설하고 있는 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중단시킬 겁니다. 3, 4호기 계획 중인 거 처리할 겁니다, 여러분. 심 후보는 이와 함께 영일만 신항이 자본 잠식 상태라며 그 활로를 북한과 러시아 등 북방 교역 활성화에서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경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우리 영일만 신항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심 후보는 우리나라의 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률이 일본과 독일보다 높다며 사드 분담금 요구에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포항 죽도시장에는 심 후보에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찾아 지지를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포항 죽도시장이 열린 정치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지역에서 인구 유출을 막을 방안을 내면 특별교부세를 내려주기로 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행자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공모했습니다. 폐교나 빈집을 주민 친화 공간으로 가꾸거나 대도시처럼 버스 노선과 도착 예정 시간을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사업 계획을 지자체가 제출하면 행자부가 오는 6월 5곳을 선정해 한 곳당 18억 원 정도, 총 88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줘서 공모 사업을 시행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특히 많은 경북의 지자체들이 상당수 공모에 나선 가운데 의성군은 작은 목욕탕 건립 사업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의성군 노인 비율이 36.8%로 전국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18개 읍면 중에 14개 면이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작은 목욕탕 건립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행자부가 종합대책을 수립합니다. 낙후 지역 개발처럼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명칭을 바꿔 시행돼 왔지만 인구 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 발전 정책이 없었는데 청년 희망 뿌리단 운영 등의
지방 소멸 방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해서 새 정부가 들어서 국정과제화되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제가 일본처럼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행자부의 대책은 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신지역발전 방안이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립됩니다. 이 연구 결과는 지방소멸을 먼저 겪고 있는 일본 사례가 참고됐습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기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얼마나 차별화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토론회에서 국가나 지방이나 같은 성질의 공공단체지만 유독 지방에 대해서만 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지방을 깎아내리고 경시하는 의미로 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방의회 역량 제고를 위해 인사권 독립과 정책 보좌관제 도입, 재정과 사무에 관한 권한 대폭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주거단지에서 도로 구획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교통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불법 주차 등의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흔한 골목길입니다. 가뜩이나 좁은 도로가 불법 주차된 차들로 혼잡한 모습입니다. 오고 가는 차들 사이로 어린아이들은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니고 인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곳이 태반입니다.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도 불법 주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다 하고 해도 애들이 속도감이 없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좌우를 살펴도 차가 너무 빨리 와서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한번 치일 뻔한 적이 있었고.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석 달 동안 경주에서는 15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황성동은 경주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 90곳에 이를 만큼 가족 단위 세대가 많은 지역입니다. 학교만 모두 6곳에 이르고 전체 주민 4명 가운데 1명이 어린이와 청소년일 만큼 비율이 높지만 교통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학부모들은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공동주택은 수십여 곳에 이르지만 도로 개선이나 교통안전시설 보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아직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인구와 이 초등학교 이 간의 어떤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 안전 문제라는 거는 완전히 도외시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동네 곳곳이 폭이 좁고 구불구불한 이면도로로 돼 있지만 일방통행 유도장치나 과속방지턱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도로 양쪽에 주차 차량이 빼곡히 늘어서 있어도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행정당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도 설치와 주차장 신설 등 교통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주시는 공간이 부족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경주시는 일방통행제 전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역시 빨라야 내년쯤 도입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으며 향후 도로 통행 체계 구조 개선을 위한 용역과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폭이 좁은 동네 생활도로에서 발생하는 만큼 동네 교통안전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시는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보문호의 신보문관광과 강동면 블루온, 산내면 국민관광 농원 등 3개소로 보험 가입 여부와 수상 안전장비 현황 등을 점검해 법령을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혼술, 혼밥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증가세인데 관련 상품 매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혼자 살고 있는 33살 직장인 황인준 씨. 일주일치 먹을 식재료를 사기 위해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리면 된다는 생선구이 한 토막을 고르고 역시 몇 분만 조리하면 먹을 수 있는 1인용 국과 가볍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컵밥까지 장바구니에 담는 것 대부분이 간편식입니다. 기존의 대용량들은 이제 남으면 버려야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요즘 채소도 간편식으로 좀 소용량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에서 반조리나 레토르트, 냉동식품 등 간편식품 매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가정에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간편 가정식 매출이 지금 신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2자릿수 신장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과 노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대구의 1인 가구는 25.8%로 5년 전인 2010년보다 4.3%포인트 올랐고 경북은 30.4%로 5년 전보다 3.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덩달아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컵라면 등의 판매에 주력하는 편의점 업계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편의점 이용 고객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구 지역에도 편의점 객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어난 1인 가구로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이들을 겨냥한 제품과 관련 업계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사회복지모금회와 경북교육청이 5월 한 달 동안 난치병 학생 돕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두 기관은 경북 지역 일선학교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모금운동을 벌여 백혈병과 심장병 등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도울 계획입니다. 난치병 학생 돕기 캠페인은 지난 2001년에 시작됐으며 그동안 135억 원을 모금해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1,100여 명의 수술비를 지원했습니다. 신라 토기의 맥을 이어온 경주에서 도자기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고려청자와 이조백자, 현대생활자기까지 도자기의 역사를 만날 수 있으며 직접 체험도 가능합니다. 김수민 아나운서입니다. 경주의 도예가들이 정성스럽게 빚은 도자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약을 흩뿌려 불에 구운 도자기에는 산수와 한 폭이 그려졌고 겉면을 불로 지져 울퉁불퉁하게 만든 닭이는 독특한 매력을 풍깁니다. 그룹 보러 왔는데 다 이렇게 은은하고 예뻐서 마음도 그냥 막 만들어져서 파는 도자기보다 다 하나하나 다르게 생겨서 신기하고 보기도 좋고 마음이 좀 더 푸근해지는 것 같아요. 축제장 곳곳에서는 멋스런 찻잔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각 공방마다 자기 나름대로 멋을 살려가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저 여주 이천 그런 데보다는 좀 보기가 좀 특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경주 도자기협회에 37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도자 흙을 직접 밟거나 물레를 돌리며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신라에 온 국민화가 박수군 특별전을 경주 솔거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고 경주 시립극단의 어린이날 특집 공연 공주님의 달은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수민입니다. 포항 항도중학교가 충북 수안보에서 열린 춘계 여자축구연맹전에서 강원도 하슬리 중학교를 2대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항도중학교는 올해 첫 전국대회 우승을 바탕으로 5월 26일부터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텍의 나노융합기술원과 독일의 프라운호퍼 에를랑겐 연구소가 첨단 소재 전력 반도체 연구 등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모를 통해 2017년도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 사업에 포스텍 프라운호퍼 국제 공동연구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연구기관은 국도비와 시비 등을 지원받아 장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방문과 전력 반도체 기술의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황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회사 나가시는 분도 또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낮 기온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낮 동안 조금 쌀쌀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황금 연휴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일인 부처님 오신 날에는 포항이 24도로 조금 오르겠고요. 금요일인 어린이날에는 비 소식이 있어서 야외 활동 계획하고 계신다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동안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 발효 중인 상태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수분 섭취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꽃가루가 참 말썽입니다. 요즘 소나무에서 꽃가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울진과 포항이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내 활동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18도, 영덕 20도, 포항 19도, 경주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오늘 맑겠고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18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중부 해상의 바다의 물결 2.5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는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이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